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 있듯 살다가 한 번쯤은 누구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변 지인들과 상담을 해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심리상담소를 찾아갈 것인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리상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서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바뀌는 것은 없어. 상담받는 그때만 홀가분한 거고 결국 현실은 그대로 아니야? 등등. 상담은 절대 개인의 환경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상담은 환경을 지각하는 방법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담자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CBT라고 불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CBT는 인지행동치료라고 불리는 기법인데요. 모든 현상에는 실체가 없고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실체가 달라진다고 보는 해석학적 관점을 베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보자면 여러분이 사막에서 실종당했다고 할 때 물통을 살펴보니 물이 반 정도 있습니다.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한 사람과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전자는 행복감과 희망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후자는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이 지각하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상담은 물을 채워주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물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 자신의 삶이 무언가 마법처럼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담의 역할은 그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상담받기 전에 그 점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효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상담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마틴 셀리그만 교수에 따르면 상담을 하며 얻는 효과가 정신과 약물 처방을 받으며 상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상담을 통해 뇌의 구조에 변화가 나타남을 보고한 논문들도 많습니다. 세로토닌의 수용체를 늘릴 수 있고 뇌의 연결성을 증진시켜서 우울증을 저하시켜주고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 섬유 근육통과 같은 육체적 통증에도 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연구들이 상담의 효과성을 입증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상담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내담자의 비자발성, 치료에 대한 비정상적인 기대, 상담으로 커버가 안 되는 장애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담자 자신이 치료를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자가 어떤 인격, 어떤 배움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상담자들마다 강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로 따지면 직구에는 강하지만 변화구에는 약한 타자가 있듯이 상담자들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종을 가리지 않고 타율이 높은 유능한 상담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담자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자신과 맞는 상담자를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 방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상담자를 바꿔봐도 괜찮습니다. 또 상담을 받을 때 상담자가 심리학, 상담 관련 학위를 취득했는지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 전문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교육부의 전문상담교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상담사 자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소한 이 자격증들은 그냥 나오는 자격증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몇 시간 교육만 받으면 얻을 수 있는 민간 자격들이 많고 이 자격증들의 이름은 기존 공인된 자격증과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2번, 3번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상담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상담의 선택에 따른 피해의 법적인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 흉악범 출신이 상담을 해도 내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힘듭니다. 물론 좋은 상담자가 반드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맛집 사장님들이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마음 맞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편이 상담보다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전문화된 심리상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비 포교의 수단으로 상담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인된 자격증을 가졌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상담자는 좋은 상담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불편함을 만드는 행동이나 사고, 문제 등이 교정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마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담자의 편에서 내담자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작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상담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상담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정리하자면 상담의 효과는 연구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담자가 자신에게 맞을지 인증받는 자격증은 있는지 관련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고 받아야 효과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가 상담자가 정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상담자로의 교체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음대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